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전부입니다. 새벽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아점 겸해서 먹다 보니까 그 총리와 한동훈 대표라고 하기도 한동훈이 나와서 공동 담화라는 거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저는 한동훈이 얘기에서 어제 저녁 때 부결된 이후에 인터뷰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 달리고 이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두서없이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계엄 이후 선관위를 털었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몇 개로 쭉 영상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명확한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명확한 증거 없이, 확실한 증거 없이 저렇게 무모한 계엄을 선포할 정도까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라고 거기서 보면 분명히 그 시나리오 A 플랜이 쭉 그 플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하는 거는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깨를 내주고 지금 이제 심장을 찌르기 직전인데, 지금 상황을 저는 딱 보면 뭐냐면 한동훈이 세작 노릇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몸을 움츠러 팍 튀쳐나가는 상태에서 이 어깨에 상처를 냈다. 내가 칼을 휘둘러서 지금 저 피를 흘리고 있지 않냐. 그거를 이제 떠버리고 있는 정도의 상황?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담화도 가만 살펴보면은요. 아니, 뭐라고 지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하고 뭐하고,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무를 국민의힘 당대표가 무슨 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하는 거에 지가 편성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전에 분석했던 거에 보면 0.7%가 아니고 18%로 대통령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선관위 발표로는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였지만, 제가 분석해서 당일 득표 중에 수개표한 숫자, 그러니까 3,300만 표 중에 89만 7천 표를 대상으로 사전선거 부풀리기도 없고 개표기 조작도 없다고 하는 그 당일 수개표한 득표 수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57%의 국민이 지지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가 뭐라고 대다수의 국민이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혼탁한 상황도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하고 하는 거, 그건 어제도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이 사과했듯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뭔가 놀라고 막 불편하고 했었는데, 저쪽에서 좌파 쪽에서 또 선동질을 하고 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이틀 상황으로는 어떤 상황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36개에 보면은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을 흐트려 놓고 물고기를 잡는다. 그게 한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물자 혼수모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이 혼탁해진 상태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피하가 식별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제가 어깨를 내주었다고 표현을 했고, 한동훈이는 자기가 이 세작으로 활동하면서 이쪽에 수장의 장수의 어깨를 취했다고 떠버리고 있는 형국인데, 내준 팔이 칼을 든 팔이 아니라고요.
칼을 휘두르는 팔을 어깨를 잘라냈다 그러면 그나마 뭐 그렇게 떠버리는 게 말이 되겠지만, 그게 지금 왼쪽 어깨 내주고 오른쪽 칼을 휘두르고 지금 적의 신장을 겨누고 들어가고 있는데, 왼쪽 팔을 어깨에 칼 휘둘러서 피 좀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막 자기가 막 이 전투를 완전히 승리로 이끄는데 무슨 굉장히 공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또 저 김영용 국방장관이 긴급 체포되니 뭐 해서 그것도 또 불안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뭐 이제 그 선관위 압수수색 결과 나온 증거, 포렌식 결과 증거가 발표되기 전까지 저는 지금 예의주시해서 좀 진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 털어간 서버라든지 지금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 서버의 행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방첩사에 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뭐 그 한동훈을 따르는 검찰들이 뭐 이제 그 나서서 뭐 수사를 해서 이제 정말 검찰 쿠데타가 일어날 것처럼 또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지금 검찰이 그 방첩대에서 지금 포렌식 하고 있는 그거를 뭐 덮쳐서 무력화시켰다든지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구태타고 우려하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뭐 어쨌든 그 부지런히 하여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상 없이 비상계엄을 단행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그만큼 폭발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자꾸만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잠깐 해보세요. 지금요, 지금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선거 사실을 확산시켜가기가 가장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어제 동창회에도 가서 몇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 오늘도 뭐 안타깝지만 그 제가 전에 그 근무하던 회사에 그 사업부를 창립하셨던 분이 지금 자꾸 하셨다고 해서 그 거기에도 저는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오늘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을 대신하고 그냥 부의금만 다른 분 통해서 전달하도록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사실은 그 단톡방에서 제가 영상 찍었던 한두 가지를 올렸을 때 다 침묵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차 대표,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쇼, 그 한마디를 얼마 전까지 남기셨던 분인데 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안타깝긴 한데요. 그 통화 과정에서 이제 저랑 대화 나눈 분도 보면 차 대표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궁금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그런 불편을 겪고 뭔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뭔가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 딱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진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주변에 그런 거를 알려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동훈이 뭔 짓을 하든지 우리가 가서 뜯어 말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8.3%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제가 뭐 막연히 그냥 이 숫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그 조작
규모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호남이라고 치면 서울, 예? 평균 14% 이상 차이가 나요. 예?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때다니까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이재명이는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를 통해서 14% 이상 조작이 돼서 숫자가 올라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4대 15%지 마이너스 뭐 다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도 그렇고 울산 경남 예? 호남만 아주 퍼진 정규 분포가 보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다니까요. 경기 인천 예? 강원 충청 제주 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윤석열을 뺀 나머지 군소 후보들 자료를 가지고 기계득표율 사전에서의 기계득표율하고 당일에서의 수개표 득표율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주변에 알려가는 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저 뭐 대통령직을 뭐 정지시키고 하겠습니까? 설사 지금 뭐 그 국힘 내에서 자기가 비례대표로 뭐 하고 했던 최근 그 예? 계엄령 해제에 찬성했던 18명 예? 뭐 그 어간의 사람들이 한동훈을 그나마 지지한다고 하면 그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당에 이름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당을 나와버리면 그 당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그 완벽한 증거를 만드는 동안 온몸을 막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다 내주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 우리 편에서는 지금 저걸 초토화시킬 진짜 결정적 무기를 만들고 있으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막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저도 걱정보다는 정말 안쓰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예? 뭐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공병호 박사님께서 영상 라이브로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분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한동훈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등 그러면서도 너가 대통령은 안 된다는 등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 4, 5년 넘게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던 분이 지금이 이 부정선거를 확산시켜가는 어떤 시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느낌도 없이 그냥 옛날에 예?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자료도 아니고 예? 2017년 선거 자료를 그 그래프 몇 개 꺼내놓고 예? 그게 너는 한동훈이는 대통령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그걸로 얘기하고 하는 게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이렇게 혼탁한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지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예?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는 그 증거가 나와서 발표가 되면 그냥 최소한 57%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57%는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57%.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걱정하면서 뭐 판이 어떻게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막 유튜브 뒤지시지 말고 박지원 변호사나 또 뭐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봐도 부정선거 증거 이렇게 쳐봐도 투표용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게 널려 있으니까 이제 숫자 개표기 조작과 관련된 숫자를 보시려면 제 지난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앉아서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제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예? 대통령 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판이 그렇다, 제가 보는 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걱정을 거두시고 공부를 합시다. 공부.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나름의 결론이 났다 그러면 주변에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예? 야, 너 계엄이 그게 말이 된다고 보냐? 이렇게 한마디 꺼내서 설득을 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공장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저도 뭐 부침은 많이 겪었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이렇게 시도를 하고 뭐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한동훈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관위를 설었다. 예?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무리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적으로는 엄청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예? 직무정지가 되거나, 뭐 식민지 대통령이 되거나, 예? 제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요. 일주일 전 12월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막막하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만들고 다, 예? 부정선거만 되면, 예? 일단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서는 저런 엉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 판치고 예산 다 날리고, 예? 다 탄핵시키려고 들고 뭐 이런 상황을 걱정하던 그 12월 3일 전의 상황을 놓고 지금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하고 막 움츠러져 있는 거를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실을 가지고 탁탁탁 찍어주면 한두 마디만 해도 아 그랬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증거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여론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룹이 뭐 한 20, 30%만 된다고 해도 의심을 갖고 있는 그룹까지 따지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도 아니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엄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만 미리 언질만 줘놔도, 예? 그 사람들도 뭔가, 수일 내에 그 포렌식 결과가 발표되는 담화가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담화든, 수사 결과 발표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바로, 저 친구가 얘기했던 말이 맞네? 이렇게만 돼도 판이 바로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요. 저도 자식들하고 늘 부딪히는 게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예? 저보고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아니 내가 여행을 가니 이 사람아 얘들아 내가 아빠가 20년 넘게 진짜 목숨 걸고 지켜온 이 회사라고 하는 나를 지켜준 고객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물건을 덜 받게 하는 게 난 싫어. 못 받게 하는 게 오늘 주문 들어오면 오늘 보내서 내일 받게 하는 게 아빠가 지금까지 견제해 온 거라 그러면 내가 예? 남들 다 하는 가족여행 한 번 못했다는 얘기를 예? 굉장히 예?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이거니까 아빠는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면 공장은 어떻게 할 건데. 예? 지금도요. 모르겠습니다. 저 공 박사님이 어떤 정보에서 기반해서 그런 결론을 논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5년 넘게 하셨던 분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이거 너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상식으로 제 자료로 해서 너무 여기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살짝의 우려가 들기도 하면서 자 그런 거를 계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 놓고 보자고요. 뭐가 더 좋아졌는데.
저 대통령실이고 뭐고 예산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실 예산 저 활동비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는 대통령실이 돼 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계엄령이 있기 전이라도. 예? 거기에 한동훈이 숟가락 얹어가지고 지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금방 앞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를 들러리 세워서 뭐가 자기가 저 쿠데타에 성공한 것처럼 지금 뭐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한덕수 총리 어제 이제 한동훈이 말은 어제 저녁 때 나왔던 인터뷰 내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뒤에 한 얘기를 가만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라도 나왔는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금융 챙기고 민생 챙기고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얘기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담화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안심을 하십시오. 안심을 하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공부를 하십시오. 예? 제 채널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길게 설명하고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분들 짧게 카드 뉴스나 이런 걸 올려놓은 부정선거랑 관련된 그 자료들을 계속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십시오. 무장을 하고 알리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